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윤석부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부입니다. 네, 세무사님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은 윤석부고요. 출석부 네. 아닙니다. 출석부. 네. 윤석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세무사고요. 또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약간 특이한 이력은 한국과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그 투자은행 자격증이 있어서 이 세무 저희가 절세 기법을 활용하는데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세무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절세하면 이제 세무사님들이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또 금융을 또 활용한 절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부동산도 절세 전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은 부동산을 많이 했었죠. 네, 절세에 있어서는 뭐 각 분야별로. 네. 근데 절세가 한 가지만 갖고 할 때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섞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주제는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압승계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더 저희들이 절세 효과를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회계사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금융, 회계적으로 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데 또 세무 쪽에서는 그런 건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1편에서 다뤘던 가창특. 네,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가창특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가압승계 사전증여, 이 가압승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증여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전증여는 그 절세를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증여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압승계가 있죠. 그래서 그 사전증여 그 방법에 제가 이제 외우기 쉽게 가창특이다. 그래서 그 절세를 하니까 즐겁잖아요. 자, 가창 시간, 노래하는 시간, 가창. 즐겁죠? 네. 근데 가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걱정하지 마시라. 특이 있다. 가창이 있고 안 되면 특이 있다.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청하시는 대표님들 또는 컨설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면은 응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까지는 10%다. 5억까지는 20%다.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상속세와 증여세 쉽게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에서 10억을 빼세요. 곱하기 50%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억 빼면 90억이죠? 90억에서 90억 곱하기 50%는 45억. 100억이면 45억이 상속세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10억 말고 5억만 빼세요. 그러면은 100억이다. 5억 빼면 95억. 95억에서 나누기 2 하면요. 47.5억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1억까지는 10%에서 얼마고 5억까지는 20%에서 얼마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상속세 10억 빼고 50%, 증여세 5억 빼고 50%. 그렇죠? 그 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절세? 가창특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세한 어떻게 하면 충족이 됐는지 이 사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외우실 게 전혀 없습니다. 대표님들은 큰 틀에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10억 공제하고 5억 공제하고 50% 구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그러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하면 대략 한 10% 세율로 보낼 수 있구나. 이전할 수 있구나. 10%. 50%가 아니라 10%. 그 다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도 대략 한 10%로 이전할 수 있구나.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창업자금? 어떻게 애한테 창업자금을 대줘? 망할 텐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면은 10중 8구는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 대표님과 관련된 사업. 대표님 회사에 원자재료들을 납품한다든지 대표님 상품을 받아서 외부에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관련된 사업하면 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면서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그 다음에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 그러면 증여세 대신에 특정 법인을 이용하니까 법인세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알다시피 10% 20%예요.
그래서 이 가창특을 이용하면은 50% 세율이 아닌 대략적으로 10%로 재산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산가들이 걱정이 많은 게 이게 상속주요세율이 좀 아까지 일반은 10억 빼고 50%. 상속세는요? 네. 10억 빼고 50%. 네. 그러니까 100억만 되더라도 90억이니까 45억. 그렇죠. 네. 근데 가창특을 이용하면 가를 이용하면 아까 10% 대략 10% 그렇죠. 훨씬 떨어지네요. 그렇죠. 창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는 그런 제도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이야.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특이 있다. 그렇죠. 그럼 뭐 안 되는 게 없네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 업종 때문에 이게 세금 절세를 못해서 자산 이전을 못했던 대표님들, 그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업.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특을 활용하면. 그렇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가창특을 활용해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또 제도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은 특으로 가능하다. 20%에서 1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실제로는 10% 이하로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돼야겠네요. 그렇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고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창특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더 이제 대표님들의 그 깊은 이해를 위해서 좀 이제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가지금 해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론이면 오늘은 이제 그 실예 사례. 근데 갑자기 또 가지급금을 같이 어떻게 같이 연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나 해둘게요. 그 대표님께서 뭐 몇십 년 전에 자본금 1억 원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네. 1억 원을 창업하셨는데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다. 그렇죠? 100억 원 될 수 있죠. 그런 세력이 많은데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20억이 있다. 근데 오늘은 사업 무관 자산은 이제 가지급금으로 예상해 볼게요. 자, 1억 갖고 창업하셨어요. 지금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지급금이 20억 원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근데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대표님들도 이해를 잘 하시는데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가지급금 20억 원이면요. 그게 이제 개인 소득으로 상여 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세니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략적으로 연간 한 5천만 원 손해고요. 그다음에 법인 입장에서도 지급이자 송금불상이라든지 또 상여 처분된 거 입금 사입이 돼가지고 대략적으로 법인도 한 5천만 원 손해 나요. 그러니까 가지금이 20억이면 매년 1억 원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거의 대표님하고 비슷한 비율로 법인도 손실을 입네요. 네. 물론 이제 차입금이 하나도 없는 법인이다. 그러면 우리 그쪽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피해가 되는데. 차입금 없는 회사는 가지급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 가지급 있는 회사들은 다 차입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말이 많았는데 중요한 거는 가지금 20억 원이면 매년 1억 원이 흐르고 있다. 10년만 돼도 10억 원이에요. 근데 사실 대표님 100억 원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하는데 비용이 한 10억 원 내외에 들거든요. 그 돈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금 빨리 해결하시고 오늘 방송 들으시고 사전 증여도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이 1억 원에 창업하셨는데 100원 됐잖아요. 100억 원이 됐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날 것이냐. 굉장히 쉽죠. 아까 10억 원 빼고 50%입니다. 100억에서 10억 빼면 90억 원. 거기에 50%가 45억 원에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입금 20억 원을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렸다라는 증빙이 있으면 이제 그 20억 원이 부채가 돼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세는 80억 원에서 10억 뺀 70억에서 50%가 35억이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대략 35억에서 40억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낮춰볼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상속세가 45억이나 발생해? 이거 어떻게 말이래? 지금 다 지분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물려주겠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러면 이제 세금이 더 커져요. 왜냐면은
1억 원에 창업한 거를 100억 원에 파시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99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 양도소득세가 대략 27억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억 원에서 27억 빼면 한 73억 되죠? 그 중에서 20억 원 가지금 갖고, 그러면 50억을 이제 상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50억 원에 대한 상속세 50억에서 10억 빼고 50%. 그럼 20억이네요. 아까 그 양도소득세 27억. 그 다음에 상속세 20억. 그래서 거의 50억 가까이가 세금이 납니다. 세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이렇게 양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죠? 영리하게 저희가 사전징계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가부터 가보겠습니다. 가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이게 뭐지? 대략 10%구나.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100억 원이면은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나머지 90억 원에 대해서 10%만 이제 미리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작업을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하나는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 가업을 하고 싶은 자녀. 자녀분이 나는 부모님 사업 싫어요. 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요. 또는 지금 뭐 의사라면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어요. 이런 가업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근데 다행히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있다. 물론 없으면은 특으로 가시면 돼요. 특정법인으로 가시면 되고. 자녀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 사업 무관자산, 가지입금 20억 원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가지입금 그 사업 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받지 않거든요. 이건 일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입금 사업 무관자산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이 방법, 이 가지입금을 정리하는 데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일단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6억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잖아요. 증여를 통해서 한 6억 원 정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을 받아서 회사에 갚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분 이제 대표께서 놀라실 수 있죠. 내가 지금 아직 젊고 팔팔한데 무슨 퇴직을 해? 근데 실제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은 한 회사에서 뭐 대표이사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 명예회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좀 세련된 방법으로 가자면은 사업 무관 자산들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놔두고 주된 사업을 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뭐 스핀오프 한다고 그러고 인적 분할하는 거죠. 인적 분할해서 대표님께서는 이 새롭게 생기는 분할 신설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회사에서 적절하게 퇴직하셔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가지입금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분할 시설법인을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증여세 과세 특례로 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퇴직을 하면 증여세 우리 과세 특례 할 때 대표이사 조건과 뭐 승계자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안 될까요? 좋은 질문 하셨고요. 뭐 예규를 살펴보면요.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법인을 분할법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가 분할 신설법인인데 그렇게 이제 분할되는 경우, 적격으로 인적 분할되는 경우는 기존의 사업 업력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대한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에 맞게 됩니다.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격 분할을 해서 모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는 회사가 있는데 예. 회장님은 이제 모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시고 그렇죠. 네. 신설 회사에 취임을 하신다. 예. 네. 그래서 업력은 인정이 되는데 대표이사 재직 요건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예, 그거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보다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좀 완화돼 있긴 하거든요. 네. 완화돼 있고 그 조건은 다 이제 충족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들어가는 세금이 저희가 이제 100억짜리 회사잖아요. 지금 저희가 1억짜리가 100억이 됐고, 자 20억 원 사무관 자산을 이제 해결했어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하고 퇴직금으로 쓰고.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80억 원이 자녀분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80억 원에서 10억 원 빼고 70억에서 10%를 곱한 증여세가 이제 7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일반 상속을 하면 한 45억 가까이 냈는데
7억 원에 넘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요? 네. 네. 단점 알려주셔야죠. 단점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제 오케이 자녀분이 그 지분 아버지 지분을 다 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원래는 이제 상속인한테는 사전 합산 재산이 10년이잖아요. 상속인이 아니면 5년 합산되는 거고. 근데 이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서 상속세를 이제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은 뭐 취득원가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때 이제 요 80억 원이 다시 상속세가 과세되면은 80억에서 10억 빼면 70억에 70억이 50%는 35억이잖아요. 35억에서 기존에 증여세를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할 때 7억 냈었죠. 그걸 뺀 이제 한 28억 정도 상속세를 낼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요걸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업 특례, 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가업 상속 공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속세는 0원이에요. 0원인데 문제는 그 대표님의 취득원가가 그대로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혹시라도 이 지분을 팔 때 취득원가 1억인 거죠. 나중에 100억에 팔면 또 99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내는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언제 적용하면 좋느냐. 그러니까 매각할 의사가 없고 좀 자자손손 가업을 계속 이어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간편하게 저희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미래 계획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회사가 좀 매각의 계획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증특을 활용해서 취득가를 올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네. 예,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회사들은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암기하면 해답이 없어요. 암기하면은 정답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대표님 판단을 해서 이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시잖아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받으면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럼 만약에 특정 법인을 활용하면 어떨까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특정 법인을 활용한 그 사전 증여는요. 자, 법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가 과세돼요. 법인세 이제 이제 세법 개정돼서 이제는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는 이제 20%잖아요. 이렇게 10%, 20%로 넘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칙이 있어요. 자, 법인이 증여받아서 법인세가 과세되면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상증세법 제4조의 2의 제3항을 보면 이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또 예외 없는 법칙은 또 없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증세법 동법에 그 45조에 3, 4, 5 보면은 증여의제 규정이 있거든요. 증여의제 규정. 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요런 경우는 증여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득을 받지만은 그 주주한테 증여세가 과세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그 다음에 특정 법인한테 이제 증여하는 것들에 관련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게 자산을 이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만 과세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10%지만 사실은 10%도 안 되고 0%로도 넘길 수 있거든요. 자기한테 일정 부분을 대여를 해줘가지고 이걸로 지분 이동을 매매,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짤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의 원천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면서 혹은 또 세금도 그러니까 소득세를 말씀드리는 거죠. 본인이 벌었으면 본인이 소득세를 냈을 거고, 이게 아버님이 주신 거면 아버님이 소득세 내고 본인이 또 증여세 내고, 그게 이제 세금의 원천인데, 특정 법인 활용을 할 때는 대부분의 세금은 법인에서 그렇죠. 납부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잘 설계를 해야 되죠. 네. 그 법인에서 근데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자녀법인 설립을 했는데 자녀법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을 돈이 없는 자녀법인의 어떤 소득 원천을 혹은 자녀로 해서 모 법인에서
네, 넘어갈 수 있는 게 전략이 되겠네요. 네. 네. 뭐 이제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궁금해 하실까봐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단시간 내에 자녀 법인의 지분율 좀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50%만 넘기면은 그 배당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일정 잉여금을 배당으로 자녀 법인한테 이전해가지고 자녀 법인은 그 배당 받은 돈으로 세금 안 내고 그 돈으로 그 법인세를 과세를 하고요. 그 증여세 납부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또 아버지 지분을 사고 뭐 이렇게 또 넘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서도 법인은 법인세는 안 내지만 또 주주는 또 증여의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반드시 피해 가야 돼요. 네, 이 체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외 세 가지. 근데 정확하게 아실 거는 원칙은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원칙은. 그렇죠. 네. 근데 예외로 요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영리하게 그 증여세 과세 안 되게 피해가는 것을 하는 거죠. 네. 예외를 다 피해갈 수는 없고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또 이제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이거 특정 법인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특정 법인의 이제 단점은 좀 시일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아, 단점이 예. 시일이 오래 걸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가업의 기업 가치가 좀 작다면은 저희가 매년 뭐죠? 그 2억 이하로 넘겨가지고 법인세 10%만 과세되게 하고 또 어떻게 배당금을 이용해서 또 10%도 안 내고 0%로 좀 재산을 이전시키게 하고 그래서 대략 뭐 한 100억 원 정도 기업 가치라면 한 10년 내외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럼 안이한만 못할 수도 있나요? 그 이제 기존에 넘긴 것들은요. 그 증여 당시에 만약에 이제 5년 내로 이거는 이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합산이 5년이거든요. 기존에 넘긴 거는 그 넘어갔을 때 시세로 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면은 낮은 주가 넘긴 거는 낮은 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10년이 걸리는 플랜을 짰더라도 5년이 지났다. 그거는 이제 그 합산이 안 되는 재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크면 전체를 넘기는데 보통 10년까지도 걸릴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중간에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5년만 넘어가면 5년까지 한 거는 안전하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5년 이내에 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오른 거에 대한 거를 추가로 뭐 더 세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보니까 뭐 중간에 혹시라도 상속이 발생해도 뭐 불리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 자꾸 죄송한데 이제 불의의 사고가 생긴 경우는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뭐 1년 전, 2년 전에는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좀 세율이 뭐 20%, 30% 높아지더라도 좀 이제 빨리 좀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긴급한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자, 그래 특정 법인 단점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가창특지에서 지금 가하고 특을 얘기했어요. 가하고 특.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어떤 경우가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하시기 전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 한번 만나보셔야죠. 만나보시고 얘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현명한 판단을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을 얘기하는 거는 네. 창업 자금을 활용한 가업 승인인데요. 요거는 좀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는 가업을 이을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이 자녀가 좀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이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과 연관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하면 이제 10중 8구는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부모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5억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에요. 5억 원을 증여해 주시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지 않습니까? 사실 5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로 뭐 아버지 대표님 회사에 납품하는 뭐 그 원자재를 만들 수 있는 기계 같은 거 좀 사가지고 납품하면서 돈을 불려나갈 수 있잖아요. 또는 외부 판매도 맞고 이제 이런 거를
그런 회사를 이제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분이시라면 이게 가장 절세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5억 원까지 그 세금 영원으로 넘기고 이 5억짜리 회사를 뭐 50억으로 키우는데 금방인 걸리거든요. 뭐 금방이라고 할까지는 한 10년이면 50억까지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대표님 지분을 살 수도 있고 뭐 이 M&A에서 인수합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가장 절세하면서 이렇게 부모님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이 자녀분이 이 사업 마인드가 있으시다면은 이 창업 자금을 활용한 지연세 과세 특례를 또 이용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지금 이 관련된 업종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관련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성공 확률이 적으니까. 예, 네. 물론 성공 확률도 있는데 네. 저도 좀 보수적인 편이라 가지고 네. 보통 젊은 자녀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뭐 업종은 마음이죠. 창업은. 그렇죠. 자녀가 하고 싶은 창업은 뭐든지 5억까지는 세금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뭐든지는 또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걸로 뭐 유흥주점을 한다든지 네. 모텔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약간 유흥성의 그런 업종을 제외한 네. 대부분의 예. 그래서 한참 이제 뭐 교회에 뭐 그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럼 그건 이제 다른 업종으로 할 때고 만약에 부모님 업종하고 연관된 거를 하면 부득이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면 좀 대표님들이 그것도 이제 과세가 된다고 그렇죠. 대부분들 알고 계시거든요. 요거 좀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 될 때와 과세되지 않을 때 좀 그래야지 대표님들이 좀 요거는 네. 뭐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슈인데 네. 그 이게 이제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5천억 이상 되는 매출이 5천억 이상 된다. 뭐 자산이 뭐 한 1,000억 넘는다. 이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 징역 의제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몇백억 수준의 중소기업이라면은 이게 징역 의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랑 떼어주기랑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좀 구별 좀 해주세요. 오늘도 또 예리한 또 질문을 막 던지시는데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녀법인이 매출이 일어나잖아. 매출을 아버지 회사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회사가 대표님 회사가 고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법인의 매출이 누구한테 파느냐? 아버지 회사에 파네? 이러면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고요. 일감 떼어주기는 아버지 제품을 받아서 외부에 파는 거예요. 외부. 타인들한테 파는 거죠. 아버지 제품을 받아서 타인한테 팔게 되면은 이제 일감 떼어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자동차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해서 자동차 회사에 넘기잖아요. 요게 이제 일감 몰아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뭐 극장, 아버지가 극장을 하는데 극장 안에 뭐 팝콘 팔고 이런 매점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손님들이 와서 사 먹잖아요. 그게 이제 일감 떼어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버지 회사로 가면은 일감 몰아주기, 밖으로 가면 일감 떼어주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창업자금 증여 특례 요거 어떤 5억까지 세금이 없다니까 귀가 쫑긋하실 텐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은 단점이? 이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 사견이 이제 그 부자 간에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같이 이제 연관된 사업을 하면은 중간에 이제 불협 화음이 생길 수가 있죠. 정성적으로 이제 좀 같은 사업을 하면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뭐 의견 차이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이제 세무사들을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아직 젊지만 저희도 웬만한 대표님들 자녀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선배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분들은 아버지 말씀 잘 안 듣더라도 또 저같이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 말을 하면 또 저하고는 대화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삼자 소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불협화음들을 많이 줄여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성적인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또 세무적으로 좀 단점은 없을까요? 세금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억까지 증여세 영원인데 아까
증특처럼 이거를 상속할 때는 또 다시 합친다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아, 물론 이것도 이제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었는데 5억 원을 합치면은, 이거 일괄공제 5억 원 나가잖아요. 세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창업자금도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 대주면 좀 위험해요. 100억 원 대주면은, 물론 이제 5억 원 이상, 5억부터 100억까지는 세율이 10%이긴 해요. 근데 조건이 뭐, 직원을 10명 이상 채용해야 되면은, 그 인건비만 해도 1년에 뭐 10억씩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창업자금은 뭐 한 5억에서 10억 사이면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거의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산이 되지만 대표님이 젊으시면 예를 들어 60세다. 60세부터 되죠? 주시는 분이. 그렇죠. 네, 60세면 보통 요새 90세까지 사니까 네, 30년. 60세 지금 뭐 100세까지는 네, 뭐 무난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금의 5억은 30년 후에는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뭐 줄 수만 있으면 예, 합산이 돼도 이익이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글쎄 뭐 이제 가정이 하지만 현재 5억이 과연 30년 후에 가치가 얼마나 될까? 뭐 그렇죠. 1억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원 증여액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가업승계 트렌드가 이 스피노프가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창업인데 특히 창업할 때 필요한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증여해 주실 수 있다. 5억까지 세금 없이. 네.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기업을 사오거나 뭐 여러 가지 네.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네, 그 방법도 있고 이제 지금 우리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스피노프 네. 그 아버지 회사를 이제 두 개로 쪼개는 거죠. 쪼개 가지고 하면은 더 이제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어요. 사업 무관 자산도 해결할 수 있고 절세 효과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해서 통과되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대표님께서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들이 이제 이런 분할은 조금 생소하시거든요. 저희도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하는, 그러니까 인적 분할, 단어상으로는 사람을 나눈다는 건가? 네. 요거는 이제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네. 이 분할에는 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재미없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분할되면 분할 기업의 주주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분할되는 분할 신설 법인의 주주가 기존 주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인적 분할. 그런데 그 분할 신설 법인의 주주가 기존의 회사다.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건 물적 분할. 회사가 갖고 있으면 물이고 사람이 주면 인적 분할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나누는 거네요. 주주가 그렇죠. 그대로 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 부서별로 여기서 되게 활용하기 좋은 회사들이 회사가 대부분 이제 오래되면 이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사용을 안 하니까 사업무관이 아주 많이 늘어나요. 네, 임대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무관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본연의 제조는 되게 줄고 임대는 늘고 이러면 이제 가업상속공제든 증여특례든 사업무관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활용하면 어떤 부분에서 좀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세금 절세 혜택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좀 적으면 사실 더 쉬워요, 작업하기가. 그래서 만약에 200억짜리 회사다. 그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200억짜리를 만약 특정 법인을 활용한다. 근데 자녀분이 한 명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걸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100억이고 제조업이 100억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승계가 안 되니까는 이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로 가고. 가창 특으로? 그렇죠. 특으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업 부분은 가로 갈 수 있는 거죠. 가나 창을 이용해서 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나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 회사는 상속공제만 되나 보다. 우리는 아예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나눠서도 할 수 있다. 우리 윤 세무사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예. 방법은 있다. 제가 사실 그 카투사를 나왔는데요. 카투사 군복 색깔이 그 공수부대와 비슷합니다. 얼룩얼룩했어요 옛날에. 근데 공수부대가 그러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계사 자격도 있다 보니까 이런 합병 분할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셔서 근데 요새 트렌드는 이거를 안 넣으면 절세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도 과거의 어떤 절세 트렌드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이런 분할이나 합병을 그리고 또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가창특 오늘 좀 실사례로 금액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해서 과세 특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용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제 계속 가창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창 시간입니다. 노래 즐겁게 절세를 하고요. 혹시 가창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특정 범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사전증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뭐 절세겠죠. 근데 절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재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가족 간의 그 화목을 지키는 거거든요.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저희가 가업상속공제를 지금 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상속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형제가 2명만 되더라도 이 재산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창특을 이용해서 사전증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뜻 생각하면 최대 이제 600억까지잖아요. 상속공제가 30년 이상 근속하셨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사업무관 자산이 하나도 없다면 60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요건만 갖추면 가능할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한 케이스들을 보면 첫 번째가 사업무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직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부담스러워서 요건이 되는데도 안 받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가창특, 미리 증여 특례나 창업 특례, 아니면 특정법인. 특정법인도 아까 100억 정도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셨잖아요. 그 시간이 없으면 이것도 활용은 할 수 있으나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상속 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대표님이 건강하시지 않은 경우에 미리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아까 5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 이내에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죠? 예, 그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업승계 전문 채널인 만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가창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표님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 네. 네. 그 제 대표님들 참 이제 자주 뵙는데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뭐 연배가 이제 대부분 저보다 이제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 선배님도 정말 존경하고요. 그리고 이런 존경하는 선배님들, 대표님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제가 정말 기원합니다. 네. 축복의 말씀을 주셨네요.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네. 대표님들 요새 이제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점점 더 법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절세는 많이 좀 줄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좀 시간이 있을 때 하시면 아까 최대 뭐 상속세가 원래 50%인데 10%까지도 낮출 수 있다. 그 이하로도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윤석보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 대표님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